추미애 당대표의 속죄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74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눈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눈이 내리니까 세상이 확 바뀐 것 같죠?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평화의 기운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과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열린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이 희망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이후 25개월 여만이지만 사실상 10여 년 만에 본격적인 남북회담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남북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규모 북한 대회담이 오기로 합의를 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회담을 열기로 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 당사자 원칙을 확인하고 고위급 회담 이후 각급 회담을 열기로 한 것도 평창 올림픽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의 화해 관계 개선의 물꼬를 넓혀 평화의 물길을 열어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차분하게, 더 신중하게 남북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도 국민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그 내용적, 절차적 훈계를 바로잡지 않은 한 더 이상 이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한일 지난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미봉하려 했으나 이것은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도 맞지가 않고 또 가해국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에 대한 성의와 자세는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훈결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진실에 기초한 사죄와 배상 그리고 기초적인 전제가 생략된 형식에 그친 한일 간의 미봉책이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은 일본의 역할이 완성이 아니라 미완으로 남게 만든 상징적인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로써 2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효력도 영향력도 없는 유명무실한 종이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위안부 합의 수용 불가라는 정부의 원칙과 한일 외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자 한 본의 어린 결정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주장하는 피해자와 우리 국민의 뜻을 충족시키기에는 미진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피해자와 국민의 원통한 마음을 깊이 새기며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2015년 굴욕적인 합의가 있은 후 16분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이제 겨우 31분만 남아 진실을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과연 어디에서 인간의 존엄과 명예를 세울 수 있을 것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일본은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국이 적반하장으로 피해국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 채 오히려 따지겠다 하는 자세를 버리고 전쟁 중에 가장 약자인 어린 여성들에게 행한 인권 말살 행위에 대해 가해국으로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떤 해법도 용납될 수 없지만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합니다.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경의 부실 수사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장자연 양은 기획사 대표로부터 재벌 기업인과 언론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술 접대와 성상납을 수시로 강요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강요와 학대를 견디다 못해 장자연 양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여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검찰은 장자연 양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기소를 하고 유서에 언급된 9명의 유력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억울함을 알리려 했건만 비정한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은 끝내 이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당시 거론된 유력 인사들이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갔다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적폐의 또 다른 한 형태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날의 부실 수사에 대한 반성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재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연예계뿐만 아니라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성폭력에 대해 미투 운동이 제대로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1.3의 성폭력 성희롱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의 편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는 여러 업적과 오해 속에서도 포괄적이고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놀라운 사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 맺은 비밀 군사 협정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김태형 전 국방장관의 고백에 따르면 예멘 내전에 연루되어 언제든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군사 협정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중대 사안이자 반드시 헌법의 질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이명박 정권은 끝내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이제 와서 국익을 내세우지만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없듯이 헌법 위에 존재하는 국익 또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욱 한심한 일은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 아랍에미레이트 사안에 관련해 억측과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정부를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자유한국당과 해당 언론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가짜 국익을 부추기는 이런 행태야말로 진짜 국익을 해치는 적폐 중의 적폐라 할 것입니다. 오늘 조금 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계의 국정 운영 방향을 국민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께서 밝힐 국정 운영의 철학과 정책 방향이 국민께 제대로 전달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